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이건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이건태 의원 인터뷰할 때는 수식이 있어. 아 뭐죠? 이재명 대표가 제일 믿는다는 국회의원. 정말 영광입니다. 믿었으면 하는 국회의원. 아, 왜냐면요. 대표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아까 그 방송 오늘 시사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를 누군가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참모 역할도 필요해. 이 참모의 역할은요. 사람 캐릭터가 믿음직해야 되고 나를 위한 정치하면 안 되고 묵묵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빛이 갑자기 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태 의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프라님 엄청 좋아합니다. 네. 이걸 브로맨스라고 합니다. 네. 임세은은 그러면 이건태 의원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저도 굉장히 맨날 가끔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보고 뵙고 예, 많이 보고 그렇죠.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참. 자, 여러분 이건태 의원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묵묵하게. 묵묵하게. 민주당에서 없던 직책이 하나 생겼던 게 몇 개월 전에 법률 대변인이에요. 아, 법률 근데 대변인. 지금 검찰 나오신 지도 오래돼가지고 검찰 색깔도 아예 없어. 아, 근데 검찰 나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 분들 법률 상담 해주셨다. 보통 이제 그 막 주진우 같이 막 변호사 차려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시는데. 자, 여기 부천병에 계신 분들, 자 우리 이건태 의원 신협 131-022-251063 이건태 후원회 그리고 이건태 TV는 여기 가셔서 보실 건요 대장동 사건 한 좀 긴 영상 압축 영상 다 보시면은 대장동 사건 이해가 쏙쏙 되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일단 소위 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 대장동 이야기하고 그러면 꼭 등장하는 이름이 이건태잖아요.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역사를 새로 쓰며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예. 현장에 가셨었나요? 예, 당연히 있었죠. 아, 가면 그러셨구나.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재명 대표님이 재판을 치르면서 겪었던 고초를 다 옆에서 봤는데 그런 과정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스쳐가더만요.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구속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본인이 구속되고 파면되고, 네. 그런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네, 역전이. 그렇죠. 예. 이제 뭐 사형 아닌 무기징일 수도 그래서 있죠. 이제 이게 네. 야, 사필 규정이고 결국 그 민심이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혹시 우셨어요? 울지는 않았고 눈시울이 약간 좀 90% 넘어갈 때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좀 아. 옆에 있는 의원들한테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태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네. 대장동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대장동에 대해서는 뭐 원희룡이 뭐 일타 강사 어쩌기 하지만 제일 전문가시죠. 상황을 잘 아시는 예, 분이세요. 예, 예. 100만 넘은짜리 쇼츠가 하나 있잖아. 네. 새날 거. 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무죄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 상황에 대해서 웬만한 언론인들은 몰라. 몰라요. 그 진짜 얘기 이따 몰라요. 따로 풀어보겠지만 네, 네. 어쨌건 대장동 변호사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검찰이 막 역대급으로 수십 명 동원해갖고 수사할 때 이걸 방어했던 변호사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 그걸 뚫고 90% 득표율로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느끼는 감회는 보통 일반 그러니까요. 지지자들이랑 다른 거죠. 진짜로 같이 저희가 희노애락을 이제 같이. 그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그 한 6월달 정시 무렵에 그 땡볕에서 우리 말 좀 보도 좀 해주세요. 하루 치지로 1시간 이상 기자들 한 30명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브리핑하고 했던 게 뭐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정말 감회가 네.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명도 역대급으로 쓴 거잖아요. 네. 이런 수사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대장동 이슈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막 저수지고 막 하면서 엄청 몰아갔잖아요. 언론에서부터. 그래서 사실 이 재선도 0.73이 저는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컸죠. 네, 엄청 컸잖아요. 네. 네. 다 진짜 다 억울한 부분이죠. 대장동 누명 때문에 네. 사실은 대선 결과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사건 수사하지 말라고 예. 막았던 경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런 것도 없었고 아유. 결국 벌 받잖아요. 네.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네. 나중에 그 보도에 나왔잖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법으로 안 돼. 법으로 어떻게 한번 죽일 수가 없어. 뭐 납치하고 이러면서. 내란 일으키고 결국 지가 먼저. 영역백 넣고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지. 자, 근데 오늘 먼저 나온 뉴스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지금 대법원이 5월 1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사실 빨리. 이제 이게 이건태 의원이 얼마 전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는 대선 후에 재판 중단 또는 공소기각 위한 것밖에 없다. 근데 5월 1일 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고하겠다는 건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고기각 무죄 확정. 무죄 확정. 그게 4월 22일 날 소부의 재판부 회부하고 그날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했고 이틀 후에 4월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4월 22일부터는 9일 되는 날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 배당 때로부터 9일 만에 선고한다는 것은 결론은 상고 기각 무죄 확정밖에 없어요. 없어요. 사실 재판관들이 기록도 제대로 다 보기도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심 판결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거든요. 2심 판결이. 맞아요. 단어 하나까지 반박했으니까. 그리고 2심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에 적용될 만한 주요 대법원 판례는 전부 적용을 해서 완벽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대법관들이 이것은 상고기각 이 명백하다. 빨리 결정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냐고 예. 좀 긴장을 했었지만 또 조이대니까 또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대법원도 있어요. 우리 이런 여기 느낌이에요, 있어요. 저. 깨끗하게 맑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저 파기자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파기환송도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선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고 글자가 떴다면 그거는 상고를 기각한다. 검찰 니들 상고한 거 잘못된 거야. 이제 무죄로 끝낼래. 딱 요거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보니까 그때 100페이지가 넘잖아요. 상고심이. 그걸 어떻게 다 반박할 거예요. 9일 만에. 할 수가 없죠. 예, 그죠? 예. 예. 처음에는 재판 중단 이게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그 전원 합의체를 회부한다고 할 때 MBN 단독 보도가 네. 조이대가 예.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판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보도까지 같은 날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이대 입장에서는 재판을 중단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소추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냥 진짜 이게 직위원 어떻게 보면 직위원 효과예요. 직위원 그렇지. 효과. 뭔 짓을 할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그 국민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직위원 효과 때문에 혹시 또 이런 거냐 막 이런 그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법관이 100명이 있는데 99명의 법관이 공정하게 판결하더라도 네. 한 명의 법관이 이상한 판결을 해버리면 네. 그 100명 법관 전체의 신뢰도가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약풀 많이 먹었다니까. 아. 대법원이 이러는 상황은 2심 판결이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유죄로 가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99가 무죄고 1%가 이상한 짓인데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50대 50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진짜.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 겁먹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해소가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직위원 문제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직위원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도하게 하기 힘들다. 대충 제 말씀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들 면면을 보면 그렇게 엉뚱한 판결할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약간 댓글창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상층권을 뚫고 가겠구나. 그럼 되게 상층권 올라간 비행기가 되게 안전하게 이제 비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같은 단계죠.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우울한 누명을 쓰고 각종 수사를 받았는지 방송으로 계속 냈으니까 알잖아요. 네. 증거 하나 안 나오는 뇌물 사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막 검사들이 막 수십 명 달라붙어서 했고 그것 때문에 민생 사건 수사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증거가 안 나와. 이 정도 상황이면은 관련해서 감옥에 gat혀 있는 김용 부원장 같은 사람 나와야 돼요. 아 너무 억울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네. 사적인 누명을 써도 억울한데. 네. 지금 뭐 다 김만배부터 정영학도 말 바꾸고 다 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그 구글 타임라인 네. 그건 객관적 증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2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대법원에서 그 증거를 채택해가지고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재명 시대가 오긴 오는데 이럴수록 이재명 대표 경호와 이럴수록 저는 뭐 캠프라든지 이재명 대표 측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말실수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 그것만 판을- 이 보고 판을 있는 이대로 사람들도 쭉 있어요.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수한 것만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국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정영학이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 이제 와서 다 부르네. 그때는 안 그러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도 무죄 나오고. 예. 김만배 무죄가 나는 결정적인 흐름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네. 정영학이 이제 자기가 구속되기 싫어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 의도대로 진술을 해줬는데 더구나 검찰이 그 당시 제시한 자기가 USB를 냈는데 그 USB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평당 얼마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계산서를 냈는데 그 출력물 USB에서 출력물에 평당 1,500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그걸 제시하면서 당신이 평당 1,500으로 계산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검사가 제시를 하길래 또 오래전 일이고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USB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평당 1,500으로 계산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USB를 검증을 해봤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평당 1,500으로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USB를 꺼내서 면밀하게 봤더니 평당 1,500으로 자기는 기재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검사가 평당 1,500으로 기재한 거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검찰이 했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거기에 반박하는 말은 정영학이 진술을 번복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반박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려면 객관적 증거를 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USB하고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USB를 대조를 해보자 출력물하고. 그러면 그 컴퓨터 기록물은 그 바꾸면 수정하면 수정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맞죠. 네.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못 해요. 야, 진짜 나쁘다. 검찰에 계셨잖아요. 진짜 그런 수안 나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죠. 그렇죠. 더 구속 이상 수사해야 된다고.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에요. 네. 그 검사의 마지막 책임감마저 버려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뭐 깡패지 뭐 그게 뭐 검사입니까 뭐 이렇게 증거 얘기했는데. 순번이 704번, 705번이 있는데 평당 1,400만 원 하는 것을 1,500으로 올리면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특혜를 줬다. 요거를 저 사람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으로 본 거야. 사업자들한테 더 많이 줬다고.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환수한 게 5천억 원이 넘잖아요. 네. 이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치적 공공이 사업이죠. 환수한 네. 건 80%가 이재명이 환수한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업치적인데 요거를 지금 수사해가지고 이걸 트럭 뭐- 몇 대 분량으로 야, 에라이 나쁜 놈들아 진짜. 이걸 범죄라고 이게 그러고 진짜. 1,400이냐 1,500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배임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검찰의 배임죄의 논리적 근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 근거가. 그러니까 1,400으로 계산했을 때 그 당시 2015년 14년경에 예상이 3,600억이다. 그 중에 절반인 1,822억을 임대아파트 부지를 준다. 이렇게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에서 계산을 했는데 1,500억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1,400억으로 줄여서 계산을 했다.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구조거든요. 진짜. 그런데 1,500억이라고 그 근거가 뭐냐? 정영학 스스로 그렇게 계산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 밑바탕부터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요.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재명은 등장을 안 해요. 아예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 오늘 와서 돈 달라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2층 모르게 모르게 해야 된다. 알면 이런 안 것들이 돼. 다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사건 하나 고발당했다가 네. 불속죄로 끝난 사건이 유동규가 고발한 건이거든요. 아. 근데 그 유동규가 고발한 건에 원래 대장동 사건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사업자들한테 돈 받은 사건이에요. 그냥. 그렇죠. 요거를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한테 전달했다고 말하고 얘가 풀려나고 지금도 구구 집회 다니는 애야 얘가. 네, 맞습니다. 유튜브 하고 이상한 데 가서. 그리고 그 뭐 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전달했다는 돈 갖고 포르쉐 사고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이제 그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러거든요. 네 명, 예. 네 명인데 이 정영학이 혹시 나중에 이 네 명 간의 이제 다른 얘기할까 봐. 갈등이 생기고 예, 예.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2012년부터 21년까지 그걸 전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객관적 증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과 정진상 이 두 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명백해요. 네. 명백한데 검찰이 그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작 수사잖아요. 예. 그것도 숫자를 바꾼다는 건 엄청난 범죄거든요. 이 검사는 저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누가 시켜서까지 알아내야지. 네. 지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일개라면 좀 그렇지만 검사 한 명이 이걸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하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이건태 건데. 의원님 봤을 네. 때 검사는 왜 그 숫자를 조작했을까요? 그러니까 1,400으로 계산을 하면 그 당시 2014년 15년도에 1,822억 원을 받는 거 절반 정도 받는 거잖아요. 3,600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50% 지분권자를 정당하게 받은 거다. 그 배임 구조가 성립이 안 되니까 배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1,500 이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500 이상이 이 땅값이 1,500 이상이 갔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 내부에서 정영학이 이제 회계사로서 이걸 다 설계했거든요. 그 설계자가 스스로 1,500으로 평가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어디 있느냐라고 그걸 정영학한테 제시하면서 정영학이 진술을 받아요. 1,500으로 한 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너지면 이 배임죄의 뿌리가 무너지는 거죠. 네. 사실 대장동 재판은요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무고가 밝혀지는 중이긴 해. 근데 너무 막 그 맞아요. 사건 관련해서 인수 전수 자료도 막 많고 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수사했던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명태균 여론조사랑 뭐가 다릅니까? 더한 거죠. 숫자 집어넣는 거 네. 구조가 똑같다고 네. 최소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건 하나 또 있죠. 국민의힘 그 토론할 때마다 이재명 뭐 전과가 어떻고 수사받고 그 이야기하잖아.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것도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딱 또 이게 자체가. 맞습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저 브리핑 하시는 거 봤는데 저 사건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조작 수사 정황. 저게 이제 저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 왜 갖다 줬느냐? 경기도를 위해서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했다. 그게 500만 불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북한의 그 김성애 실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데려올 수도 없고. 증거를 확보하느냐. 그런데 김성애의 말을 김성태가 들었다. 그러면 이게 전문 증거예요. 그러면 전문 증거일 때는 그 원칙적으로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법원은 그것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김성태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전문 증거들 김성태의 말, 북한에 있는 김성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억울하게 판결이 이화영 부지사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이화영 그 1심에서 유죄난 그 범죄 사실과 거의 비슷한 그 범죄 사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공소 사실 중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승인하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인하에 북한에 가서 6개월 합의를 받다 왔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화영한테 승인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라고 물어봐요. 네. 검사한테. 예.
성명을 구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라. 그러니까 네. 검사가 증거는 없고요. 뭐래?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그랬을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평가를 왜 합니까? 평가한 겁니다. 자기들 그렇게 평가 얘기를 왜 한 해? 거예요. 법정에서. 그리고 예컨대 이화영이 그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하자. 보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고 받자.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이러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저희가 평가한 겁니다. 무슨 뭐 노벨 문학상 뭐 다? 뭐 또는 또 작가입니까? 어떤 부분은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점을 봐서 추론한 겁니다. 아, 이렇게 20여 군데 판사가 공소장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어느 부분이라고 찍어가지고 20군데를 물어봐요. 그것은 그런데 검사가 전부 다 검사의 평가, 검사의 추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니, 야, 아니 뭐예요? 소설 쓰냐고요? 나오지 않아요? 네. 아니 보고를 했으면 윗사람한테 뭐 보고서라도 있든가 뭐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소 사실은 팩트를 쓰는 거다. 그렇죠. 검사의 의견과 추론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견과 추론분을 빼고 공소장을 변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진짜 있어요. 위조다 진짜. 수사는 네. 무속이 아니고 과학이다. 네. 거의 무속 수준이잖아. 그렇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거의 이게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대북 영역. 송금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요거 이재명 뭐 방북 비용으로 줬다고 네. 북한이 줬다고 진술을 하면 김성태가 그래서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죠. 유동규가 풀려나듯이. 네. 거기다가 김성태 안부수 등이요.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이야기를 심지어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어. 니오남은. 니오남한테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까 말한 전원, 그러니까 전문 증거죠. 보통 우리는 전원이라고 하는데 들은 말을 갖고 세 사람이 3인성으로 이화영을 유죄 만든 사건이야. 네. 그래서 이화영이 유죄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검찰보다 훨씬 더 후퇴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짜서 무슨 이유와 목적은 모르겠지만 짜서 어떻게 보면 한 살 몇 명의 인생을 자기들이 망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나쁜 거죠. 요게 명백히 몇 가지 증거가 명백히 무죄임을 말하는데요. 그 북한과 맺은 이제 계약서가 있고 또 이 쌍방울 내부에서 만든 이제 홍보 자료가 있는데 스마트폰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하겠다고 하는 500만 불에 대해서 그게 쌍방울이 북한과 1억 달러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 1억 달러 계약에 계약금이라는 식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명백히 이것은 스마트폰 대납 비용이 아니잖아요. 문서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고 하면 곤란해지니까 그것을 그렇게 그냥 계약금이라고 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문서를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또한 이게 경기도의 스마트폰 비용 대납이라면 경기도가 그 대납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야 되잖아요. 이미 지급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2019년 1월 달과 4월 달에 합계 이제 500만 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2020년에도 관련 예산을 세워요. 2021년에도 세우고 그러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고 했던 스마트폰 비용과 이들이 지급했다는 돈은 별개의 돈이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또는 아까 그 리오람한테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70만 불 줬다는 거. 리오람은 미국 대북 제재의 대상이에요. 핵 개발과 관련해서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이에요. 근데 그 대북 제재 대상 첩보원이 필리핀에 신분을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체포되는 순간 북한은 모든 정보가 다 털려요. 미국한테.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요? 그냥 중국에서 불러갖고 돈을 받으면 되지. 그리고 필리핀에 리오람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김성태 말이에요. 호텔 방에서 가만히 리오람이 와서 만났다. 그거 CCTV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재판부가 믿었다니까요. 아. 역대급 범죄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너무 그거를 그 범죄자를 이용해서 정적을 제기하려고 온갖 누명을 대장동에서 씌우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씌우고 성남 FC 씌우고 성남 FC는 돌 때리는 사건이죠. 아. 시장이 성남 FC라는 축구팀을 위해서 이를테면 광고 유치를 해. 기업이 도와줄 수 그거를 있게. 이재명이 삼자한테 뇌물 받았다고. 진짜 미치겠다. 이재명이 얻는 이득은 정치적 이득, 명성. 이게 아니 진짜 이거는요. 진짜 이 사건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둥. 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니까요. 국민의힘 논평 그렇게 냈잖아요. 범죄자를 위한 대관식. 아, 진짜 나쁜. 저는 진짜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서 보도를 해야지 그냥 카더라만 듣고 검찰에 흘러주는 얘기만 듣고 그걸 엄청 대대적 보도를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엄청 잘못 있는 것처럼 해서 대선에 사실상 언론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성남 FC 네. 사건을 조금 이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축구팀이 있으면 뭐 이게 유니폼에도 광고를 붙이고 그럼요. 운동장에도 붙이고 막 광고를 붙이잖아요. 다 붙이죠. 그때 이제 광고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 FC 팀에서 팀 관계자들이 그 영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유치한 거예요. 광고료로 지급된 거고 실제로 광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것은 광고료가 아니라 성남시가 인허가를 해주고 그 인허가 대가로 인허가를 해줘서 고마워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재명 대표가 그 광고를 유치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FC에 성남 FC 직원들이 가서 법인입니다. 법인. 그렇죠. 유치했고 네. 실제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국힘당의 지방 그 자치단체장들도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식으로 다 광고 유치해서 광고를 하고 광고비 네. 성남 FC보다 훨씬 큰 돈을 받기도 했어요. 홍준표도 근데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만 문제 삼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이거는요? 억울한 네. 재판을 야 이걸 몇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번씩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사람 안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언론이 진짜. 제대로 살아 있었다 네. 그러면 이재명은 여론에서 진작에 부재였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하는 일반 심리들이 있었어. 일반 국민들한테. 근데 지금 그 선거법 무죄 완벽한 무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정영학 같은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결국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 수년 만에 전혀 증명해내는 없었죠. 상황인 네. 거죠. 대장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탁월한 행정가의 치적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그거를 5천 몇백억이나 환수를 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뇌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5천억 이거를 환수를 안 했으면 그냥 민간 기업이 그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성남시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랑 시민한테도. 그리고 대장동도 타고 가면은 결국 나오는 게 김만배 누나가 김만배가 윤석열 뭐 누나 집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타면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수사가 네. 돼야 돼요. 확상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 다 수사가 돼야 돼요. 조작 수사 자체를 네. 수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진짜. 근데 진짜 제가 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뭐 돈 쓰면서 재판하고 다니고 정치 생명 건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게 벌써 이제 3년 전에 이 사건이 시작될 때는 많은 언론에서 뭐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근데 그 수모를 다 이겨내고 네. 그걸 꾹꾹 참으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네. 칼까지 맞으시고.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심지어 근데 막 같은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도 오죽하면 뭐 리스크가 있니 뭐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을 같이 하는 그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과연 그런 흠이 있는지를 유튜브를 하다 한번 보고 저 같은 사람 유튜브 한 거 좀 들어보고 공부도 하며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뭐 무슨 조선일보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그냥 동료 동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진영 유튜브보다 정치인들이 더 모른다고. 알려고 노력을 안 하는 아, 거죠. 정적 제거용으로 네. 밀어내는 건 똑같은데 윤석열의 검찰의 방식이 가장 악질적인 거긴 하지만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재명 역대급 기록 쓰면서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재명은 죄가 없고 억울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일부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계속 범죄자를 위한 대관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도리겠어요? 이재명식으로 틀면 그자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저는 이렇게. 지금 뭐 명태균 건 하나라도 지금 뭐 오세훈 날라가고 지금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검찰이 작정하고 맘먹어가지고요. 어쨌든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기회주의 아닌가요? 대세가 기우니까 이제 하나씩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주위에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렇게 수상하는 거 보면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어요. 네. 흐뭇하시죠? 아주 흐뭇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혼자 외친다고 사람들이 주위에 나가면 네. 내가 외치는 게 우리 진영에는 먹혀. 일반적으로 나가면 무슨 범죄자라는 둥 무슨 돈 받은 거 아니야라는 둥. 진짜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한때 종편에 좀 계속 한 1년 넘게 종편 출연했었을 때 네. 사실 이게 민주당 진영이라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 진영, 이렇게 보진영 나오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 나온 사람들도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하고 뭐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영학 녹취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잘 모르면서 원래 좀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도 뭐 곤란하죠 뭐 이런 식으로 대변했을 때 제가 그때 저도 약간 억장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측 패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 있다면 적어도 정영학 녹취록 정도는 정독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게 결정적 객관적 증거니까. 근데 그거 읽어보면 2층은 절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와 나하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고 그 네 마누라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2010년 10월 30일 날 그 분당에 있는 노래방에서 유동규 몫으로 돼 있는 천화동원 1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 어떻게 유동규한테 줄지 세금 안 뜯기고 줄지 이것을 맞아요. 남욱 김만배 유동규가 아주 남욱이 아니라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가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요. 여기서 그 400억이 넘는 돈을 나중에 이재명 대표로 수사로 발전할 때 저수지라 그러고. 후회 주겠다. 나중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씩 이재명의 진실, 억울함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건태 의원의 그간의 노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건태 의원 후원 좀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이 나지. 위에 있네요. 신협 131-00251063 이건태 TV도 좀 구독해 주시면요.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신가 싶어요. 이건태 TV 가셔도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 행복하네요. 턱걸이 30개 한다는 아저씨 팔둘레가 저의 전완근보다 얇던데 채널가족 여러분 화이팅 미남이 화이팅 하셨고요. 이병진님 개봉 돌림 홍준표는 맨날 산이다 온 척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갈 땐 참 찌질하게 가는구만요. 세연 누나 예뻐요 하셨고요. 이분들 고맙습니다. 사심을 놓을까요? 아니 저 모르는 분이. 자, 한상민님 돌맹 이재명 이 희망이다. 자 구자영님 이 낙지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양아치다 하셨고요. 극딜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씩 안심이 되는데 네. 딱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까지는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 행동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도 책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재명 지지자 저질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지지자들 때문에 지지한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의원님, 자 돌아가실 시간 됐는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자 일단 또 뭐 우리 지지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하고 가십시오. 예. 엊그저께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선출되셨습니다. 정말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지지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민주정부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죠.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8시 40분에 4월의 범 전현희, 노영희, 최민희, 김현웅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